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 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오늘은 5060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들을 중년이 아닌 신중년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중년들이 신바람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김기덕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팀 초빙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배진환 명예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신중년이란 단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2017년 8월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신중년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 서비스를 확충하고 생애 경로를 미리 설계 및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마련하면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 즉 5060 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나 노인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활력 있는 생활인, 즉 긍정적 의미의 정책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2030 세대를 MZ세대, 저는 X세대라고 불렀는데요. 신중년 세대를 뜻하는 새로운 용어가 있다면서요? 네, 시카고 대학의 뉴가튼 박사가 55세에서 75세를 영올드라는 용어로 지칭했는데요. 이는 55세를 정년 기준으로 해서 은퇴 이후의 시기를 구분한 것이고요. 75세까지는 아직도 신체적으로는 청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의학적으로는 대체로 40대부터 중년이 온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변화는 55세쯤에 찾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년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요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요 세대 아주 활기차고 건강한 신중년의 세태를 반영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또 고령화 등의 이유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중년의 기준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제적으로 확정된 분류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기술이 최근에 많이 발달을 했고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이러는 바람에 나이가 든 중년, 그 이후에 노년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직업 생활을 건강하게 계속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서 중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신중년이라고 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사회에서 담당하는 중년의 역할도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체 인구 중에서 신중년 나이를 조금 가변적이긴 합니다만 55세에서 79세 정도까지 확대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이 전체 인구의 비중은 2017년에 26%, 21년에는 28%를 넘어섰고요. 통계청 장래 추계 인구에 따르면 2023년에는 30%를 넘는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복지 정책 대상인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라는 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년으로 인식됐던 65세에서 69세는 새로운 중년층이 돼서 앞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로 새로이 분류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앞으로는 중년층이 생산 가능 인구로 새롭게 분류될 전망이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신중년들은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나이라는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중년, 즉 5060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 등의 격변의 시대를 겪어온 그야말로 무한한 잠재력과 재능을 발휘해온 아주 멋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그 인적 자본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5060 세대를 새로운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인생 2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처럼 정부에서도 신중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은퇴를 앞둔 5060 세대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내가 퇴직 후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회사. 이곳은 중장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꿉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중장년에게 지속 가능한 일과 활동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올해부터는 정부의 정책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중년에게 심층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침 한창 상담 중인 한 중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50살의 직장인 신상순 씨. 은퇴와 더불어 미래를 생각하니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다는데요. 제가 관리직이 있는데요. 더 이상 여기서 승진이나 아니면은 성과를 낼 수 없다라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나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둘씩 그 직장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에서 내부 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저의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원동력, 원군, 조력자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박은실 씨는 오래전부터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막막했지만 새 출발 카운슬링을 통해 그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중이랍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직무가 디자인 업무 쪽인데 디자인 업무가 트렌드가 항상 바뀌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공부가 끊임없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 2막을 준비하며 고민하는 시점에 이 부분이 저한테 꼭 필요한 과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 은퇴 예정자들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분들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이제 회사 내에서 본인의 역량이라든가 직무 이런 것들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이제 창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직무를 전환해서 다른 분야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또는 이제 제 인생 제 2막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력 전환형으로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은 단순한 상담이 아닌 개개인의 성향과 적성에 맞춰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밀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력 설계 컨설턴트, 심리 상담사, 그리고 해당 업종의 현직자를 비롯한 인사 담당자 등이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 상담을 통해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구직자에게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퇴자를 위한 체계적인 밀착관리 프로그램인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이 프로그램을 통해 5년을 더 준비하고 앞으로 1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고요. 제가 열심히 이쪽을 많이 공부를 해서 제가 그동안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저기 기웃하던 그런 마음에 작은 용기를 내서 제가 문을 두드렸고 또 그쪽에서 길이 열리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10곳의 기관에서 전문 카운슬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면 상담뿐 아니라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장년들이 퇴직 후에 아니면 내가 이제 45세 이상이 돼서 중반이 된 나이에 내가 향후 어떤 일을 할까 그 고민을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이번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꼭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뭐 SNS, 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한번 신청해 보시면 너무 좋은 과정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은퇴 후 행복한 노년을 꿈꾸고 있다면 신중년 새 출발 카운슬링으로 제2의 삶을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이후가 아닌 재직 중에도 신중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새 출발 카운슬링 정책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중년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신중년들한테는 매우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봅니다. 건강하고 활발한 직업 생활이 신중년의 건강 수명도 늘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신중년들이 노년까지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과거 5060 세대들은 그 직업 가치관에 의해서 일자리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생계를 위해 선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었고 정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꿋꿋이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이제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삶과 일을 조화롭게 하는 활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퇴 이후를 설계해야지 성취감과 만족도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새 출발 카운슬링, 은퇴를 앞둔 중년분들이 꼭 이용해봤으면 하는데요. 이번에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만 45세에서 만 54세까지의 재직자로 제한했었는데요. 퇴직 직전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고용이 불안정한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제는 만 4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연령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물론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기술 발전이 요즘 많이 빠르지요.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노동시장도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고 중장년 카운슬링을 신청하면 자비 부담을 일부 좀 해야 되고 그렇지만 과정을 수료하면 자비 부담금을 환급해 주도록 제도로 개선했습니다. 지금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을 하면 상담 비용의 10%를 부담하되 과정 수료 출석률 80% 이상이 되면 이를 전액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꼭 국민 내일 배움 카드도 발급받으시고 또 새 출발 카운슬링도 이용하셔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 누리집에 방문하시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5060을 위한 다양한 신중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요즘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길 원하는 중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 5월 경월 인구조사 그중에서 고령층 부가조사가 있는데요.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3세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남자는 51.2세, 여자는 47.7세로 나왔습니다. 더불어 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나이든 은퇴 이후 또는 뭐 은퇴 시기에 저음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중장년들의 사회 근로 욕구가 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 안전망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50세 전후의 주된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 또는 전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에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약 3, 4년 정도의 소득 절벽 구간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중장년들이 왜 일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수급받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을 못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고용노동부 통계를 좀 보면요. 네.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자료를 보면 50세에서 69세 신중년의 고용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반기 50세에서 69세 취업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뭐 30만 명 정도 늘은 상태고 신중년 세대의 고용률이 2014년 상반기 65.7% 정도였는데 올해는 66.4%로 높아졌고요. 고용보험 가입자는 38만 2천 명 정도가 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이걸 베이비부머 인구가 증가해서 한 탓도 있고 정부의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고용 안정망 강화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렇게 통계로 보니까 앞으로 신중년의 일자리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 같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육아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지원센터 등이 운영 중인 것 익히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신중년 지원센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선 신중년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신중년대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장소. 신바람나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중년을 위한 인생 이모작 센터입니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중장년들이 모여 함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물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배움의 열기가 느껴지는 강의실, 특히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거리를 찾길 희망하는 중년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 있었던 분야고 해서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랑 또 아무것도 없는 거랑은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반을 신청하게 된 거죠.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의 오직 신중년을 위한 공간. 이곳에서는 취업을 목표로 교육과 상담 실무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이른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센터 참여자의 3분의 1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다니 정말 대단하죠? 이곳에서는 이론 및 실기 과정을 포함해서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서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재밌고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뭐 개나리를 접어서 한 작품을 완성을 하잖아요. 좀 완성한다는 거에 되게 뭐라 그러죠? 좀 흐뭇함?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하면은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또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또 질적으로 진짜 풍부하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만족감이 넘쳐요. 그래서 이날을 참 기대하게 되고 즐겁습니다. 인생 이모작 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는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아파트 내 일자리 상담소가 바로 선주 씨의 새로운 일터인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중년들의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을 상대로 일자리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사. 선주 씨 역시 취업으로 힘든 날들이 있었기에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공감할 수 있다는데요. 그녀 또한 중년의 나이에 사회생활을 다시 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데요. 다른 여성회관이라든지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고 나면 그 교육으로서 끝나는 거지 그걸 교육을 받고 제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취업을 연계된 경우는 전혀 없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또 나이도 있고 또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이 너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인생 이모작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 전 취업에 성공했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잘 풀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기분이 좋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상쾌하고 주변 분들이 에너지가 너무 밝아졌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 센터를 통해서 자격증을 땄을 뿐인데 이렇게 바로 취업이 연계가 되고 또 좋은 곳에 또 취업이 돼가지고 되게 지금 업이 된 상태예요, 제가 지금. 네. 선주 씨의 직업 만족도가 높은 건 자신의 적성에 꼭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뛰어난 소통과 공감 능력으로 과거의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이사 자리에까지 올랐답니다. 이처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인생 이모작 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이었다는데요. 다른 센터나 기관과 굉장히 달랐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냥 교육만 받고 가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마치신 뒤 이분 그 뒤를 연결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고민을 저희보다 더 많이 해주셔가지고. 선주 씨처럼 즐기며 일하고 싶은 중년이라면 지금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생 이모작 센터를 확인해 보세요. 또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배움이 곧 좀 취업으로 연계가 되고 내 욕구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직업 활동으로 삼고 싶은 여러분이 계신다면 주변에 있는 신중년 이모작 센터를 적극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해 주시면 대한민국 중년 누구나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년들의 신바람 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중장년들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중장년의 이모작 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세종시가 추진한 신중년을 위한 센터 중 하나인 세종 신중년센터 여름학기의 경우 250명 모집에 659명이 몰리면서 접수 첫날부터 조기 마감이 됐을 정도로 신중년 일자리 센터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생 2막을 열고 싶은 신중년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 취업 성공사를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 취업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개인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그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이런 말처럼 국가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앞서 보셨던 인생 이모작 센터와 같은 이런 공공 서비스가 더욱 많고 풍부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경제하려고 하는 의지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 그 신중년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좀 넓게 보면 우리나라를 산업화시켜서 거의 선진국 수준에 가까이 가게 만든 공로자분들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 이후에 소득원이 되는 국민연금 등 같은 이런 그 수입들이 상당히 좀 미흡해서 오랫동안 더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이 중장년을 위한 이모작 지원센터를 보니까요. 취업 알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세부적인 플랜을 가지고 또 중장년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생 이모작 센터가
얼핏 보면은 취업이 목적인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의미로 봤을 때 중장년이 그동안 쌓아온 이런 경력을 파악하고 이런 경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라는 것은 이런 그 전체 자신의 그 생애를 설계하고 또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맞춤형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중장년의 앞으로의 삶의 전반적인 계획을 함께 고민하고 설계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니 취업뿐만이 아니라 또 취미 활동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요즘 이런 중장년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죠. 은퇴를 했다고 해서 집에서 쉬기만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세대인데요. 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음악, 댄스, 미술관 관람 이런 문화활동들을 포함해서 외국어, 심리치료, 법률, 어떤 재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부가 중장년을 위해 준비한 정책이 정말 알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해서 1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인생 3모작 패키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애 경력 설계를 토대로 훈련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인데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에도 중장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대 과제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 2가지 정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 지원 서비스 의무화가 있습니다. 약칭 고령자 고용법을 통해서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들에게 경력과 적성 등의 진단을 통해서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창출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중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런 그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신규로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월 최대 80만 원 한도로 해서 1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네. 정말 중장년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다양한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창출 장려금은 취업을 하는 분도 좋고 또 고용주에게도 좋은 일석이조의 정책 사업인 것 같으니까요. 고용주들도 이런 정책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년을 위한 정책이 조금 더 궁금하다면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예, 고용노동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혹은 인터넷에서 작년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5060 신중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정책 말고도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중년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그 경력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일종의 자원봉사형 재능기부라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사회 공헌 활동 지원 관련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보면 지원 대상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사회 공헌 활동 실적에 따라서 식비나 교통비, 참여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활동수당은 시간당 2,000원 정도고 식비나 교통비는 하루에 8,000원 정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 50세 이상이면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한 중년이라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추가적으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앞서 우리가 보셨던 그 인생 이모작 센터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설립되고 있는 반면에 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1개 정도 지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이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근로 단계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재직자 시절, 재직자 단계에서는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 예정자 대상을 통해서는 전직 스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한 이후, 즉 구직자가 된 이후에는 제도약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신중년을 위한 정책도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중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인생의 재설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라고 권유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와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나 자신을 좀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즐기는 인생을 살아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서 활기차고 행복한 삶의 기본 요건이 되는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그 신중년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 인식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활동성이 강한 신중년층을 위해서는 운동클럽이나 취미활동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책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녀 세대나 잉여 세대로 인식이 되지 않도록 중장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많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두 분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젊은 세대의 신중년층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위 신중년 세대라는 세대는 이 청년층들의 부모 세대 또는 조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근면 자조가 고도 성장을 가져오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도시의 빌딩 숲, 고속도로, 지하철, 자동차, 소득 수준과 복지 제도도 모두 이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들이라고 저는 봐요. 청년층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중년 세대를 청년층들이 꼰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시지 말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예. 우선 신바람 나는 신중년 정책을 함께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로 가게 살림도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 이런 정부의 다양한 신중년 정책을 통해서 IMF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했듯이 지금의 위기도 잘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 꼭 잊지 말고 활용하셔서 행복한 중년 생활을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